2.1의 3절 감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쇄입니다. 감쇄는 다양한 종류의 감쇄가 있습니다. 감쇄란 것은 우리가 노쇠하다, 인간으로 보면은 늙어서 쇠약해진다 란 말하고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가 사라지고 점점점 해서 결국에는 움직임이 없는 죽음 상태에 이르는 것,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합니다. 빨리 이 노쇠가 되는 것을 가지고 과감쇄, 천천히 노쇠가 되는 것을 저감쇄, 노쇠가 되지 않는다, 비감쇄라고 합니다. 빨리 하고 늦게 감쇄된다는 것의 사이의 경계를 가지고 임계감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자연에 살면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서 사라집니다. 응답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감쇄라고도 하고요. 혹은 감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한글로는 이렇게 감쇄와 감쇄값을 달리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영어로는 댐핑이라고 합니다. 댐핑. 참고로 지진 같은 데 있어서 구조물의 시간에 따라서 응답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댐핑, 감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운동방정 시에 감쇄력을 넣게 되고요. 어떤 집안 운동,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현장이 굉장히 크다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파하면서 이 진동이 줄어드는 것을 거리에 따라서 감쇄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감쇄식, 이러한 감쇄 두 개 구분하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댐핑의 경우도 감쇄와 감쇄를 같이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쇄가 적을 때는 무시해도 되지만은 감쇄가 큰 경우, 마찰이 큰다든가 어떤 재료적인 특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재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쇄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쇄가 없는 자유진동, 자유진동이란 것은 강제진동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는 대부분 자연계에서는 감쇄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늙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운동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장수 못하는 경우에 있어 이 세상에서는 감쇄가 반드시 있고요. 이 세상에 없는 이상적인 경우, 감쇄가 없다.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비감쇄인 경우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폭과 운동의 진폭이 절대 감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세상의 일이죠. 이상적인 실수도 하지 않고 오류도 하나도 없는 저세상. 실제 자연계에서는 감쇄가 적용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가지고 늙어서 없어진다. 왜? 내부 마찰 혹은 외부 마찰, 뭐 내부 여러 가지 현상, 이 노화가 발생하는 혹은 이 감쇄가 발생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전부나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지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늙어서 죽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지금 여전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듯이, 노쇠를 연구하듯이 감쇠에 대해서도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쇠 어떤 정적인 평형 상태에 정적인 변형이 발생하고 여기서 강제 변이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진동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감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요 피크와 피크까지의 거리, 요 줄어드는 거 보이죠? 진폭이? 피크과 피크 사이 거리가 우리 감쇄가 없는 경우에 TN이라고 했습니다. 고유 진동수, 내추럴 피리어드. 감쇄가 있는 경우는 damped 피리어드, TD라고 씁니다. damped 피리어드. 이 값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감쇄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 현상을 눈으로 간단히 보면은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따왔고요. 자, 초기 조건에 의해서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인 에너지 활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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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요 TD 값, Damped Natural Period 값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단자유도계, 1자유도계의 자유진동 운동 방정식, 자유진동이란 것은 오른쪽 편에, 운동 방정식의 오른쪽 편에 하중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이것이 진동하는 이유는 초기 조건, 초기 가속도,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입니다. 그래서 요 감쇄력이 없는 경우를 가지고 비감쇄, 이게 있는 경우를 가지고 감쇄 운동이라고 부른다. 감쇄 운동인 경우는 감쇄가 작은 경우를 저감쇄, 큰 경우를 과감쇄 혹은 초과감쇄라고 부르고요. 저감쇄와 초과감쇄의 경계를 가지고 임계감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은 질량, C 값은 감쇄 개수, K 값은 스프링, 복원 개수입니다. 비감쇄인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풀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푼 방법은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은 연습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네, 연습 문제 풀이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이 내용을 요게 다 쓰기엔 책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다 뺐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만 넣었습니다.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방정식을 푼 결과 우리는 물론 손으로도 풀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고급 계산기 혹은 고급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문자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 컴퓨터를 부리면 되는 거지 굳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풀면 좋긴 하죠. 근육이 굳지 않으니까 뇌 근육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구해보니까 6값을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6값에 대해서 푸는 거 가지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U 더트 U 더블 더트 시간에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가속도와 속도라고 하고 이것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미분항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답은 u equals 뭐 어떻게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온 값이 다음과 같게 되고요.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나타내지게 되고 요건 위에 사인 함수고요. 밑에 건 코사인 함수를 합쳐가지고 응답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지더라. 여기서부터 코사인 함수가 파이만큼 거기 위상각에 대해서 거기 쉬프트 이동된 걸로 나타내지고요. 전체적인 AU 값은 변이에 대한 진폭값 그리고 요것은 여기서 요까지 값은 TN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 감쇄가 없으니까요. 예. 감쇄가 있을 경우는 TD 값이랍니다. 감쇄가 작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여기서 보면은 이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값을 곱했습니다. 응답에다가 곱하게 되니까 응답이 요 값을 곱하게 되니까 응답 값이 좀 전에는 안 줄어들었었는데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늙어가는 거죠. 나중에 늙어가다 죽어서 사라지는 거죠. 감쇄가 작으면은 천천히 줄어들게 되고요. 감쇄가 크면은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감쇄가 작은 경우는 이렇게, 감쇄가 큰 경우는 더 빨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수 함수로 줄어들게 된다. 저감쇄인 경우에. 근데 감쇄가 너무너무나 크다라고 하면은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위에 것은 그래도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우여곡절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진동도 하나도 없이. 진동이 떨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게 있느냐, 떨리는 게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떨리는 게 있으면은 감쇄가 작다, 떨리는 게 없다 이러면 과감쇄라고 부릅니다. 감쇄가 커짐에 따라서 떨리는 게 생기고 안 생기는 그 경계선상을 가지고 임계감쇄라고 부릅니다. 임계감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 값은 위상각이라고 부르고요. 오메가 n 값은
고유 진동수 여기서 exponential 마이너스 크사이 오메가 nt이라고 불렀죠. 고유 진동수의 지수함수 크사이 감쇄 b라 부르는데요. 감쇄 b의 지수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피크와 피크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감쇄 고유 주기라고 부릅니다. damped natural perio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쇄 b, b란 것은 분자 분모로 나타내있으니까 b있죠. 1보다 분모가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점 밑으로 작은 값을 가지고 나타내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값은 cc분의 이렇게 나타내주죠. 나타내주기 때문에 보통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내지게 되면은 보통 1보다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감쇄 b가 0.05다라고 하는 거죠. 비율이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같은 단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밑으로 너무 크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주게 되면은 5%라 부릅니다. 5%. 이 퍼센트자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거기 감쇄 고유 진동수 감쇄 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유 진동수가 줄어들게 된다. 고유 주기는 요것의 역수니까 늘어나게 된다입니다. 늘어나게 된다.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구조물, 우리가 다루는 구조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쇄비가 적습니다.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커도 20% 미만입니다. 20% 미만. 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 D 값하고 오메가 N 값이 얼추 비슷하다. 요 위에 요 값이 구한 값이. 다른 얘기를 하면 TN 값하고 감쇄가 없을 때 구했던 고유 주기랑 감쇄가 있을 때 구했던 고유 주기가 얼추 비슷하다. 대부분 20% 미만이니까 감쇄 비가 크사이 값이 0.2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요 고유 진동수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것을 거의 뭐 무시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조물에는 거기 감쇄비가 뭐 잘 모르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하면 얼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감쇄라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늙어서 죽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값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설계 기준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감쇄 값을 넣어야 된다라고 감쇄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뉴마크라는 사람이 원자력 쪽 일을 많이 했는데요. 원자력에는 워낙 민감하니까요. 그 뉴마크라는 사람이 뭐 지진공학, 내진공학 분야에서는 거의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분야의 그 뉴렉이라 부르는데요. 보고서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다 법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서 만약에 변이가 작다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1% 미만을 쓰고 변이가 크다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쇄비를 늘려서 써라. 그래서 큰 지진이 왔을 때는 더 큰 감쇄비를 쓰고 작은 지진이 왔을 때는 작은 감쇄비를 써라. 구조물에 따라서는 구조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감쇄비가 크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골 구조물은 오래 떨리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작은 시간 떨립니다. 왜냐하면 감쇄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구조물에 대해서도 큰 지진, 작은 지진에 대해서 감쇄비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큰 지진에 대해서 감쇄비가 훨씬 더 크게 정의가 되어 있다. 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은 뭐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겠지만은 어차피 써야 될 거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설계 기준상에서 이런 값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d 값 고유 진동수 감쇄 고유 진동수 간의 비율이 얼마큼 줄어드느냐 그러면은 대충 크사이 값이 20% 미만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영역이니까요.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줄어드는 양이 거의 없다입니다.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위에 계산 결과가 약간 수작업으로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보면은 여기 없나?
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 장대 교량인 경우에 감세비가 적고 구조물보다는 흙, 이게 뭐 특히 물에 젖은 흙 이런 경우는 감세비가 크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조물은 20% 미만이고 2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변화량이 굉장히 무시할 만하다입니다. 2.1의 3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